DX has corrupted my system.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왠지 막연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것이 문화라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역사나 전통처럼 이해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역사와 전통이 축적된 개개인의 업적의 총합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문화 역시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출난 개인들이 창출한 산물의 총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의 문화 혹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몇몇의 특출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들여다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생각 훈련은 시대를 규정짓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촉진한 특출난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2019년에 개봉한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모두가 터미네이터를 알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단지 영화 한 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사람들의 뇌리에 단단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야를 초월해서 초창기의 성공작은 그 이후 차기작들의 모태이자 원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작품들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초기 성공작이 만들어 놓은 장르 안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20세기 후반 SF 영화사의 한 획을 그으며 수많은 아류작들을 탄생시킨 터미네이터, 매 편마다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와 인간의 대결,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해진 적,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출연 여부는 더할 나위 없이 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단순히 오랜 팬심으로 감상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1, 2편의 파급력에 비해 이후 나온 3, 4, 5편의 경우엔 시리즈로서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개연성과 더불어 영화 전반에 걸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9년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새로운 3부작을 시작하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1, 2편의 감독을 맡았던 카메론 감독과 함께 말이죠. 다크 페이트로 새로운 3부작을 시작하는 터미네이터, 그것을 맞이하기 앞서 지난 35년간의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던지든 혹은 돌을 던지든 터미네이터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소산이니까 말이죠. 그럼 오늘의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명성은 1편과 2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명성을 이끌어간 주역들은 감독 제임스 카메론, T-800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리고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입니다. 추가로 2편에서 새로 등장한 존 코너를 맡은 에드워드 펄롱이 함께 출연하면서 그 인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후 나오는 후속작들은 저작권 문제로 카메론 감독 대신 다른 감독이 맡았는데요. 게다가 린다 해밀턴은 2편 이후로 출연하지 않았고 4편에선 아놀드가 주지사 활동으로 인해 출연하지 않게 되어 그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크페이트에서는 데드풀의 팀 밀러 감독과 함께 카메론이 각본과 프로듀싱을 맡아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린다 해밀턴도 함께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모두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틀만 이해하시면 1편부터 6편에 이르는 전편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미래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 인간들은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 부르고 기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합니다. 세 번째, 훌륭한 지휘관이 저항군을 이끌며 기계를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해갑니다. 네 번째, 인간 지휘관을 없애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계들은 타임머신으로 터미네이터를 심판의 날 이전의 과거로 보내서 인간군의 주요 인물들을 미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즉 터미네이터는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무적에 가까운 기계들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큰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지 않은 편들도 있지만 그것은 앞서 말한 큰 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터미네이터라는 작품이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목의 터미네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더 알아볼까요? 터미네이터는 끝낸다는 뜻의 터미네이트와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미사 OR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종결자, 끝장을 내는 자라는 의미로 영화에서 쓰인 것이죠. 기계가 과거로 터미네이터를 내려보내는 것은 누군가를 끝장내기 위함입니다. 누구일까요?
앞서 말했듯 미래 인간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목숨이겠죠. 각 영화에서 터미네이터의 타깃이 되는 주요 인물들은 1편에선 한 젊은 여인, 2편에서는 시간이 지나 그 여인의 아들이 목표가 됩니다. 3편에서는 성인이 된 아들과 그가 만나는 여자친구, 그리고 그의 동료들. 4편 역시 3편과 같은 아들과 그 일당이 타겟입니다. 5편에선 아들이 터미네이터로 감염되어 자신의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6편에서는 다시 새로운 젊은 여인이 목표가 됩니다. 명색이 기계군단인데 그곳에서 보낸 살상 사이보그가 35년 동안 사람 한 명 못 잡아서 왜 이렇게 한달인지. 어쨌든 35년 동안 제작된 영화는 목표를 없애려는 사이보그와 그로부터 도망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터미네이터를 보지 않고 알고만 계신 분들이라면 영화 속의 주요 터미네이터가 여러 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터미네이터는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관객들이 더욱 몰입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절대 강자인 터미네이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무시무시한 악당 T-800으로 등장하여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의 정신을 빼앗아 놓습니다. 이런 강력한 등장은 전 세계의 관객들을 한순간에 팬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2편에서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T-800이 인간에게 개조되어 주인공과 같은 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설정으로 터미네이터는 경외심의 대상에서 애정하는 대상으로 포지션이 바뀌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인간과 함께 기계에 맞서는 정의로운 터미네이터, 몹시 기계스러우려고 노력하는 덩치 큰 전직 주지사 아놀드의 기계 연기는 귀여움을 내비치며 관객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이에 맞서는 기계 측 터미네이터로는 T-1000, 액체 금속으로 된 몸을 이용해 자유로운 외관의 변형이 가능한 이 가공할 신모델은 관객들의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온갖 역경에도 끝없이 되살아나 공포스러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2편은 터미네이터 영화의 전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시리즈의 원형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 이후 온갖 터미네이터 패러디물의 소스가 됩니다. 터미네이터 신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3편의 터미네이터는 TX입니다.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형 터미네이터로 온갖 공격에도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공포를 자아냈던 캐릭터였지만 불행하게도 그 점 이외에는 영화 팬들에게 어필하는 매력은 없었습니다. 4편은 2018년의 미래 전쟁을 다루고 있어 전편들과는 달리 완벽한 터미네이터와의 싸움이 아닌 기계 세력 전체와의 싸움이 주된 배경이 됩니다. 다만 인간형 사이보그가 등장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기 전에 T-800 모델이 공장에서 막 제조가 끝나가는 상태로 등장합니다. 5편에서는 존 코너가 T-5000이라는 터미네이터에게 감염되어 T-3000이 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터미네이터라는 느낌보다는 매트릭스에 갇혀서 기계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최신작인 6편을 볼까요? 레브9이라는 터미네이터가 등장합니다. 레브9은 2편의 T-1000의 업그레이드작으로 보이며 이전까지 등장한 어떠한 터미네이터의 능력과 기능보다 더 강화되어 본체를 두고 몸이 분리가 되는 등의 무시무시함을 보입니다. 또한 슈퍼솔저가 등장하는데 이는 인간의 몸에 일부 기계를 삽입하여 터미네이터와 같은 기량을 갖게 되는 미래형 인간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터미네이터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레브9과 맞설 주요한 인간의 기술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터미네이터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처럼 전편에 걸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들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인간과 대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터미네이터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잔존한 인간이 없는 완전한 기계의 세상, 혹은 기계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들의 저항은 기계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저항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기계들은 6편의 영화에 걸쳐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편에선 2029년에 저항군을 이끌고 기계들과 맞서 싸우는 지도자 존 코너로 인해서 고전하던 기계 세력이 1984년으로 터미네이터를 내려보내서 존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존의 어머니가 될 사라 코너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꽃이 필까봐 꽃나무를 뿌리채 뽑으려는 작전이었죠. 당시에는 그럴듯한 시나리오였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이를 데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2편에서는 1편에서의 계획이 실패해서 존 코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엔 어머니가 아닌 존 코너를 직접 죽이기 위해 터미네이터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계들은 두 가지를 놓치는 패착에 빠지죠. 기계는 개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변신은 무죄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기계들의 시도는 또다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3편은 1, 2편과는 다른 미래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 평범하게 살아가던 존 코너와 그의 아내가 될 케이트가 제거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계는 개조가 가능하다는 과거의 교훈을 잊은 계략을 펼쳐 기계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4편을 볼까요? 4편은 터미네이터가 과거로 가기 전 기계들과 인간의 미래 전쟁이 배경이 되면서 기계들의 주 타깃은 저항군의 리더 존 코너 및 저항군이었죠. 5편에선 기계에게 감염된 존 코너가 터미네이터가 되며 자신의 부모인 사라 코너와 카일 리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개조된 T-800과 미래의 부모에 의해서 기계화된 존 코너는 오히려 제거됩니다. 이번에 개봉한 6편 다크페이트는 조금 특별한데요. 2편의 엔딩 이후에 모든 후속작의 스토리를 무산시킨 채 존 코너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저항군의 리더 다니를 등장시킵니다. 다니는 역시나 미래에서 온 강력한 터미네이터 레브9의 주 타깃이 됩니다. 2편의 리브스터와 같이 보이는 이 구조, 2편과 마찬가지로 레브9은 지고 다니는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화 터미네이터는 아주 간단한 기본 뼈대를 바탕으로 35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6편을 시작으로 새로운 3부작을 마침내 시작한다고 하니 제임스 카메론의 포기를 모르는 끈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바라보던 우리에게는 아이에서 부모가 될 만큼의 긴 시간이었겠지만 꿈을 꾸던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를 35년. 우리와 그의 35년에게 축배를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Hasta la vista, baby.